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요.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만 했는데요. 미국장은 일단 혼조세를 막았으면 다우는 약간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는 이제 매출을 보죠. 보통 1년에 한 번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보는데요. 이 매출이 그날 하루 96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전년비로 보면은 약 5.7%가 증가를 했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이제 대형마트, 월마트나 타깃은 상승을 해서 다우 시장을 이끌어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기술주들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빅7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애플이 0.7% 하락했는데요. 중국 관군제 기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소폭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1.3%, 메타 플랫폼도 0.95%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어요. 2% 정도 빠졌는데 그 인공지능으로 성과를 본 엔비디아가 그 칩을 세종 이제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답니다. 그게 이제 주가를 좀 빼는 이유가 됐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 오른 것을 아이로봇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40% 폭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금요일날 안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유럽 당국이 그 아마존의 인수 계획을 승인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주가를 40%나 폭등시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바닥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4.46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얼마 전에 제가 차트로도 보여드렸지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죠. 이슈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중요한 것은 이제 30일 날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연준이 이제 금리가 동결에 대한 종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30일 나오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요. 전달이 3.7%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예상은 3.5% 증가, 약간 둔화됐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생길 거다, 이런 뉴스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은 0.1% 하락했고요. 빅7들이 하락해서 많이 하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있었고요. 다우가 0.33%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계속 우상향을 타고 있죠. 요 일목균형표상으로 후엑스페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 사실 드물죠. 보통 경우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약간 이 고점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는 기술적으로 저에게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의 모습을 좀 보면요. 죄송합니다. 나스닥은 요 후엑스펜 연장선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걸리면 쉽게 못 돌파하죠. 쉽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건데 다우가 약간 기술적으로 다른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우는 잘 견디고 있고 나스닥은 고점을 찍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차트의 모습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봐야겠죠.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간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10년 국채 금리인데요. 여기 바닥치고 여기 올라왔죠. 그렇죠? 4.47, 그렇죠? 4.467 정도니까요. 일단 바닥찍고 올라오는 과정이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아주 정상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다시 여기까지 오르는 법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슈로는 모르겠어요. 이슈로는 금리 종결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를 이유가 없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국채금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채금리 상으로는 오를 소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목균형표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하락했네요. 2% 하락해서 75달러. 72달러가 일단 저런 바닥. 여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상승 이격 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도 말았죠. 사실 목요일, 수요일 날 5% 빠졌다가 되돌렸는데 아래 꼬리를 약간 메워주는 뭐 그런 모습이 유가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의 차트상으로는 전체적 흐름으로 와가지고는 이 추세선을 향해서 가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30일 날 아까 PC도 있었지만 그 오펙 플러스의 그 감산 논의가 있어요. 원래 26일이었는데 30일로 연계되면서 뭐 감산의 합의가 못 이루어져서 뭐 감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회의가 끝나봐야 하는 거죠. 회의가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더 내려가서 얻을 게 없거든요. 무조건 75불에서 85불 사이에다 가둬두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둬둬야만이 그 자기들도 어떤 뭐 차단성이 맞겠죠. 그래서 아마도 유가를 올리기 위한 감산 가능성 조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 100%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 유지한 상태에서 6번을 동결했거든요. 7번째 동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FOMC에서 FOMC 한 번 더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끝나지만.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종결 가능성이 지금 내비쳐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년도 상반기냐 하반기냐 금리 인하 뭐 이 얘기 나왔잖아요. 상반기 4월에 뭐 46%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3분기 때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요, 개발도상국들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이 할 거라면 굳이 기다렸다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금리 차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무엇이 오를지 봐야 되겠죠. 일단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번에 올랐잖아요. 3.7%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아마 무슨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뭐 성명서란다 이런 쪽에서 뷰는 약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가 2,500을 이탈하고 마감했어요. 2,500을 이탈하고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이탈했죠. 코스피가 원래 목요일날은 2,500을 회복했다가요, 코스피 2,522까지 갔었고 종가가 2,514였는데 금요일날 음봉이 나오면서 2,500을 살짝 이탈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일각에서는 단기 저항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말할 것은 수급이잖아요. 수급. 지난주 수급에서 외국인이 금요일날 팔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팔았거든요. 뭐 선물에 이틀 연속 팔았는데 2천억대 매도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요 근래 거의 없었던 금액이거든요. 요 근래 계속 2천억 뭐 매도는 거 없어. 거의 매수만 했는데 갑자기 2천억 매도했어요. 뭐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금이 2,500만 넘으면 차익실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에. 반도체주를 이달 만에 3,5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연말이라 수익률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현물 매도도 중요하지만, 기관 쪽에서 연기금의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길래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일 거다. 아까 10년 국채 금리도 바닥 찍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아마 그 영향을 받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우리나라 또 윗끌 만기죠. 그렇죠? 월요일 목요일 윗끌 만기 있어서 사실 이 윗끌 만기는 정말 시장의 방향성을 혼란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도 어떤 뭐 윗끌 만기에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